비트코인 횡보후 상승, 비트코인 알트코인 횡보후 상승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트레이더 김학도입니다. 일단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으로 저점을 깨지 않고 현재 저점을 계속해서 올려주고 삼각수렴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거래량 또한 체크를 해보면 이때 기점으로 현재 우하향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11일 FOMC 발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하락이든 상승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삼각수렴 패턴 이후 추가적으로 방향성 이후에 추격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추후에 시장에 대한 컨디션에 따라서 추가적인 롱에 대한 생각이나 숏에 대한 생각으로 가져갈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거는 전체적인 메인 관점이 상승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승 시나리오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 대응 방법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트적인 관점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이번 주 주요 일정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요. 11일날 목요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원유 재고부터 해서 FOMC 금리 결정이 10일에서 11일 넘어가는 새벽 4시에 발표가 예정이고요. 11일 이후에 굵직굵직한 경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일 날은 영국 GDP도 나오고요. 유럽 쪽의 소비자 물가 지수부터 굵직굵직한 고용 데이터, 그리고 경제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양적 완화 이후로 이제 추가적으로 유동성이 어느 정도 붙을지에 대한 그러한 문제점도 있을 텐데요.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고요. 미국 금리 결정에 대한 발표가 있고, 이에 따른 인터뷰에서 내년 계획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리 발표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될 중요한 일정이니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다는 멘트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의 내부자 거래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올 4분기에 가장 핫한 고래 중 하나인 트럼프 정부의 내부자라는 의혹이 많이 생기는 고래가 현재 이더리움 롱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진입 평균가는 2,959달러 부근이고요. 이더리움 9,010개가 진입했습니다. 이전보다는 작은 비중이지만 그래도 새로운 포지션으로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기사도 하나 갖고 왔는데요. 미국 경제학자 85% 갈등이 있겠지만 이번 주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 경제학자들이 이번 주 중앙은행 금리 인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는데요. 경제학자 40명 중 85%가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을 설문을 했고, 다만 금리 인하를 두고 내부 의견이 갈릴 것이라는 전망도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2명 전원이 이견 없이 금리 인하를 지지할 것이라는 예상한 응답자는 1명뿐이었고요. 가장 유력한 반대 후보는 지난 10월에도 반대표를 던졌던 제프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꼽혔고요. 보스턴 연은 총재와 시카고 연은 총재 역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12월 1일부로 양적 긴축이 종료가 되면서 현재 이제 다시 한번 미국이 유동성을 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빈 리서치에서 비트코인 4년 주기론이 깨질 것이라는 그러한 리서치 전망을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4년 주기론 균열과 스테이블 코인의 인프라 부상을 주요 변화로 짚었고요. 4년마다 일어나는 반감기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4년 주기론에 의해 움직였는데, 고금리 환경에서 유동성 사이클이 재편되면서 반감기 중심의 4년 주기론이 약화됐다고 짚었고, 2026년 유동성 재공급 시기에 추가적인 고점이 나올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 편입되면서 규제 준수와 기관 고객의 프라이버시 요구를 동시에 충족하는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가 핵심 성장축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새로운 경제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자산 재평가가 이뤄짐에 따라 실물자산 토크화가 기초 자산군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어서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레이어로 완성되면서 온체인 금융 생태계가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고요. 2026년은 제도화된 자산 수요와 정책적 순풍이 결합되어 가상자산의 가치가 기존의 4년 주기 모델을 넘어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좀 좋은 호재거리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상대로 현재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보여주면서 저점을 높이고 있고 고점은 뚫어내지 못하는 이러한 삼각수렴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일 기점으로 상방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것이다 라고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 파동적인 관점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면 현재 ABC로 상승 패턴을 보여줬고 그 다음 다시 한번 ABC 형태로 트라이앵글 패턴을 만들어줄 것이다. 자, 이거는 살짝 모순이 있는 게, 전체적인 삼각수렴 패턴이 만들어지려면 WXY의 복합 조정이 이 구간이 마무리가 아니라 이 구간이 마무리가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중간 파동이 임펄시브한 추세 파동이 나왔죠. 1, 2, 3, 4, 5로. 그렇게 되면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X파 반등 이후에 5파동으로 시작을 됐으며 5, 3, 5로 마무리가 돼야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A파동이 시작인데 A, B, C로 이중 미달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이 C파동이 자체적으로 5파동 지금 현재 마무리로 추세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파동 자체가, 이 하락분의 전체적인 자체가. 왜냐면 이 B파동의 지금 되돌림이 618 되돌림이거든요. 618 되돌림으로 추세가 조금은 어렵다. 완전 막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추세적으로는 조금 힘들다. 이렇게 또 카운팅이 가능하긴 합니다. 가능하긴 한데 오히려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파동 카운팅은 WXY가 이곳에서 마무리가 됐고 X파 조정 이후에, 작은 X파 조정 이후에 ABC로 마무리가 됐다. 그렇게 되면 이 구간을 카운팅이 되겠죠. 이렇게 삼각수렴 패턴으로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B파동의 고점을 못 넘기는 형태로 삼각수렴을 진행해 갈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11일 기점으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상방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하락보다는 상승에 대한 기대를 현재 많이 갖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살아있고 제가 생각했던 저점들을 깨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센딩 트라이앵글의 패턴에 대한 삼각수렴이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나가고 있다라고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패턴 안에서 제가 상승으로 보고 있지만 만약에 하방으로 나온다면 추가적인 추격으로 잡아갈 생각입니다. 아니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더 강해 보이기 때문에 메인 관점으로 상승에 대한 생각을 현재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가 구간이 굉장히 어렵고 과거 차트만 봐도 고점 형성 이후에 이런 구간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조정 구간이 굉장히 어렵고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건 상승의 이런 구간, 뭔가 딱 차트만 봐도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하나가 조금 틀려지는데 고점 상승부 쌍고점 만들어줬죠. 여기도 쌍고점 만들어줬고 여기는 3번의 고점을 터치했습니다. 2번의 고점을 터치를 하고 여기도 당겨보면은 저점이 내려가는 그러한 형태의 삼각수렴을 보여줬단 말이죠. 저점을 위협했습니다. 이렇게 그 전에는 조금 더 당겨서 보면은 저점을 올려주는 척하면서 뚫어내고 다시 한번 뺀 다음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죠. 이 구간은 완전히 이탈이 됐죠. 저점이 올라갔지만 고점도 같이 올라가면서 이 프랙탈 안에서 깨지게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 만약 이 21년도랑 비슷하게 흘러간다면 이러한 모습을 기간적인 횡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과연 과거와 같이 흘러갈 수 있을까요? 지금도 모습이 좀 비슷합니다. 상방 프랙탈 만들어주고 이 상방 프랙탈 안에서 놀면서 추가적인 하방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현재 상승적인 모멘텀을 바라보고 있는 건 절대 아니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주봉 체크도 장기비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번 주 또 스타트니까 체크를 해보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틀의 주말 동안 이 상승분을 다시 한번 반납하고 마무리를 장기비각 위에서 마무리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스타트도 이 비각 위에서 스타트를 했죠. 11일 기점 이후로 밑꼬리를 이런 식으로 달아내면서 추세 이탈이 된다. 그렇다면
하프까지 밀려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ABC 형태로 내려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럴 때면 주봉 상태에서 카운팅을 치면 5로 마무리가 됐고 A, B, C에 대한 채널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반등이 어느 구간까지 올진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형태로 큰 틀에서 이렇게 조정 구간으로 지금 현재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B파의 반등이 무조건 있다라는 건데 한 번에 A 파동이 생겨났고 그렇다면 그 구간은 뭐 만약 건강한 조정이라면 618까지는 반등이 열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이중 미달로 이런 식으로 빠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깊은 조정이다. 그럼 뭐 아래 라인 이 채널까지 열려 있는 수준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382 구간 이후에 하프까지만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반등이 뭐 618까지 올지 현재 A파에 대한 조정은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B파에 대한 반등이 382 구간 0.5 구간 618 요 라인대까지 열려 있다라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4파 마무리 이후에 이 4파 마무리 이후에 5파에 대한 상승분을 보는 거는 사실상 폐기가 된 것 같고요. 4파의 조정이 너무나 깊었기 때문에 거의 786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 조정 구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아니면 상승 형태로 남아있다. 정말 먼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구간도 가능하긴 합니다. 가능하긴 한데 대부분 이제 4파에 대한 이 조정분이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임펄스를 체크했을 때는 차라리 오히려 파동적으로는 5파가 마무리가 됐고 A, B, C에 대한 조정분이 남아있다. 요렇게 체크하는 게 훨씬 더 좀 지금 현실적으로는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가장 좋은 얘기는 장기빗각 추세가 아직 위쪽에서 가격이 장기빗각 위에서 가격대가 형성이 됐다.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이렇게 밑꼬리를 터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주지도 않고 올라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통적인 좀 롱 구간이 있다. 그래서 열려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러한 되돌림 지표에서 중요한 가격대들은 제가 텔레방에다가 모두 다 관점을 공유해 드릴 거고요. 이러한 매매 기록들도 전부 다 텔레방에다 넣어 드릴 겁니다. 텔레방 입장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 채널 고정 댓글란에 링크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 버튼 누르시게 되면 구독자 인증 절차를 하실 수 있는 설문지가 하나 나오는데요. 설문지 작성 이후에 제가 한 분 한 분께 텔레방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점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